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장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우리 일상 너무나 달라졌죠.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요.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는 일상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직장인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재택근무가 많았는데 출근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을 것 같고, 또 김장현 기자도 좀 공감할 것 같은데 회식 많이 늘지 않았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장인들 출근 도장 찍자마자 퇴근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밀린 회식이 이제 연달아 잡히는 데다 이전에는 영업 제한 시간이라는 보호막이 있어 보통 1차에서 끝나기 마련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마저도 없죠. 맞습니다. 거리두기 종료와 함께 직장인의 야근 아닌 야근이 시작된 셈인데요. 그런데 회식 끝에 직장인들을 진짜 힘들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택시 대란인데요. 왜 그런지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거리두기 종료 전에도 사실 야간에 택시 잡기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정말 말 그대로 귀가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고요? 네, 늦은 밤에 서울 주요 번화가에선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됐습니다. 택시를 잡지 못한 시민들은 서울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타거나 집까지 걸어가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합승 택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데요. 또다시 시작된 택시 잡기 대란 속에서 직장인들의 고민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극심해진 택시 대란, 근본적인 원인은 택시 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택시 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법인 택시 기사만 3년 사이에 30%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동 인구가 줄어 택시 수입이 감소했고, 이렇다 보니 당장 생계를 위해 다른 직종으로 옮겨가서 그렇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얼마나 택시가 더 보급돼야 하나요? 네, 서울시에서 내놓은 분석을 한번 보면요. 2019년 4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심야 시간대, 네. 즉 23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약 2만 3천 대 정도가 운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2년 4월 같은 시간대 1만 7천 대 정도를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지금 택시가 6천 대 정도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계 때문에 옮겨간 택시 기사분들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수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생계를 걱정하는 택시 기사분들 사실 어떤 특별한 지원이 있지 않으면 다시 택시를 운행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지 않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 문제 때문인데요. 네. 정부와 이제 서울시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한 택시 기사들을 위해서 7차례에 걸쳐 개인 택시의 경우에는 1,080만 원을 지원했고요. 법인 택시의 경우에는 5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거리두기가 끝났지만 수입 감소로 한번 떠났던 기사분들 돌아오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장 어떤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대안은 없겠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서울시에서는 개인 택시 기사에게 사흘 중 하루를 의무적으로 쉬도록 했던 3부제 운행 제한을 풀었습니다. 심야 전용 택시의 영업시간도 변경했는데요. 특별부제로 월요일에서 토요일 사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운영하는 심야 전용 택시의 영업시간을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또 2시간 늘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을 통해서 당장 운행 가능한 택시가 얼마나 늘 수 있는 겁니까? 네, 서울시는 이런 심야 전용 택시 영업 환경 개선을 통해 2,700여 대의 개인 택시가 차례대로 심야 전용 택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또 택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휴업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한 개인 택시 1,400대에 대해서도 행정 처분 등을 통해 택시 운행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법인 택시의 경우엔 당장 운행 대수를 늘리기는 어려운 만큼 될 수 있는 대로 심야 시간대에 영업할 수 있도록 유도해 공급 확대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이렇게 공급이 확대돼도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택시 잡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잡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정말 택시 대란이라서 잡기 어려운 지역들도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그런 상황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요. 택시 승차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강남, 종로, 홍대 입구, 그리고 영등포 지역이 승차 거부가 많이 발생하는 맞아요. 곳인데요. 서울시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시도 택시지만 뭐 당장 귀가 전쟁의 해법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을 늘리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시에서는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운행하는 올빼미 버스를 기존 9개 노선에서 14개 노선으로 늘렸고요. 버스도 기존 72대에서 100대로 증차했습니다. 그러나 심야 교통대란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한컷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꽃내음이 가득한 요즘 결혼식도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 비용으로 얼마나 들까요? 신한은행이 지난해 20살에서 64살까지 경제활동자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최근 1년 사이 결혼한 20살부터 44살까지 응답자는 결혼할 때 평균 1억 6,9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혼 준비해본 분들은 느낄 겁니다. 이런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년 전보다 무려 3,5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건데요. 항목별로 보면 역시나 주택 마련 자금이 3,400여만 원이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요. 혼수는 166만 원, 예식장과 패백비는 52만 원,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비용은 51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길이 막히면서 신혼 여행 비용은 148만 원이 줄어든 건데요. 하지만 최근 다시 하늘길이 열리면서 더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심야 택시 대란을 우려해서 내놓은 현재 대책만으로 승차난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다시 택시기사들이 일터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장기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